지난 시간에 24절기 나갔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상세하게 좀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음양과 오행을 전하는 분은 우리가 복훈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음양오행을 천간과 지지로 이렇게 조금 더 생활 속에 철학으로 이렇게 전하신 분은 황제죠. 그죠? 황제예요. 황제, 보통 우리가 황제 61년에 재위 하신 지 61년이라는 얘기예요. 그때가 서기전으로 2637년인데, 이때에 연월일시에다가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 이렇게 천간과 지지를 붙인 거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쭉 전해져 오는 겁니다. 여기에 24절기라는 이것이 여기에 우리가 참 공부해야 할 부분이 24절기와 28수, 또 우리 12분야, 12열차라고 하는 그런 것 등등이 다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가 돼야 돼요. 말하자면 이게 하늘에는 그냥 한 기운이 흐르는데, 이 기를 옛날 성인께서 수로 표현하신 거예요. 수로 나누시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기를 겉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여기 24절기가 나오는데, 요 24절기는 이제 양력을 기준으로 하지요. 양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양력을 기준으로 하는데, 대개 우리가 한 해의 시작을 서양력에서는 대개 춘분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동양에서는 동지를 기점으로 합니다. 동지를 기점으로. 그러면은 황제 61년도에 첫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로 이렇게 정해서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게 했는데, 그러면 그건 무엇을 근거로 했냐는 얘기예요. 무엇을 근거로? 그게 뭐냐면, 갑자야반 삭단동지라고 하는 요 구조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력과 양력을 딱 맞춘 거예요. 음력과 양력을. 여기 첫 갑자를 야반이면 자시를 말하죠. 한밤중 자시를 말합니다. 삭단은 뭐냐? 초하룻 날이죠. 요건 음력이에요. 동지는 양력이죠. 양력의 그 태양이 가장 낮게 떴을 때, 그때를 동지라 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 동지가 뭐 매년 동지야 매년 오지만은 초하룻 날에 맞춰가지고 요게 삭단이니까 이게 뭐냐면 금음이에요. 금음. 자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로는 금음, 합삭지간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태양으로는 동지를 갖다가 첫 시작처로 이렇게 삼은 겁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역원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뭐야? 이거 날일자 보통 쓰지요. 역원이다. 요걸 이제 우리는 뭐 보통 뭐 천정동진이 뭐니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24절기가 뭐 사실 이제 요건 양력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양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첫 동지일로부터 시작해서 다음 해 동지까지. 다음 해 동지가 아니지. 첫 동지에서 이제 끝 동지 끝나는 그거까지를 갖다가 24등분을 이렇게 한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데 이게 그냥 둥근 원형으로만 도는 게 아니라 타원형으로 돌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하질 않았죠. 그냥 24등분을 한 것이지. 근데 그것이 이게 보니까 동지에서 하지보다도 춘분에서부터 추분 사이까지 이렇게 보면은 360일 중에 180일이 넘게 이루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대략 한 5, 6일 정도 더 이렇게 일찍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추분서부터 다음에 춘분에 이르기까지는 조금 더 날짜 수가 줄어들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여기 역을 계산하는 법이 좀 달라지게 이렇게 했는데, 여하튼 여기 이제 동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 자, 오, 묘, 유 해서 축인묘, 신사오, 신유, 술, 해. 여기 우리가 동지를 여기 자월달 자반에서 첫 양이 생하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쓰는 이제 세수법은 인월달 세수법을 하고 있어요. 인월달. 그러니까 인월달 세수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자의 여기 24방을 보면 여기 축간이라고 하는 여기 간방에다가 종만분을 심한물제 막성호 간이다라고 하는 요 뜻을 취해서 여기서 만물을 마치고 다시 시작하는 기점으로 삼은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갖다 입춘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입춘. 그런데 천도의 유행은 동지를 기점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오 여기 반이 되는 곳에다가 여기다가 동지를 얘기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태양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동지를 장일이다 이런 말도 써요. 태양이 점점 길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부터는 태양 길이가 점점 짧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여기다가 여기도 이제 지일이고 여기도 지일이에요. 우리 주역의 지일의 복교에 보면은 거기에 지일에 패관하여 상녀 불행하이며 후불성방하나니라라고 하는 구절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 지일이라고 하는 말이 동지를 뜻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4절기는 기본적으로 동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 오가 되면 이제 하지가 되죠. 하지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음양이 갈라지기 때문에 여기 지자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음으로 성하다라고 하는 지극하다는 뜻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서 하루로 말하면 전날과 다음 날이 구분이 되고 전년도와 다음 연도 해가 구분을 삼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래서 이 지자는 한편으로는 지극하다라고 하는 의미 성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얘기하기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미 극한 데서 양이 이르른다 하는 이르를 지자로도 쓰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루로 말하자면 하루 중에 여기가 어제와 오늘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우리가 12 기지에 12동물을 놓을 적에 자에다가 쥐를 놓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쥐를 놓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동물들은 다 발가락 수가 짝수고 홀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발가락 수를 보고서 아 이건 약물이다 음물이다 이런 걸 구분할 수가 있는데, 여기 쥐는 뒷발가락이 5개고 앞발가락이 4개다. 예. 그래서 전날과 다음 날로 구분짓게 하는 동물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쥐를 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 있는 요 자리를 요걸 뜻하는 글자도 다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시는 뭐 오전과 오후로 나누는 거니까 날에 구분이 없죠. 근데 여기 자만큼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여기 우리가 의미 극한 데서 양이 생하는 것을 이 기가 여기서부터 정식이 되죠. 이걸 우리는 식이라는 말 써요. 양이 극한 데서 의미 생하죠. 소라는 말 써요. 소. 그래서 우리가 소식이라는 이런 말을 할 적에는 음양지사를 말하는 겁니다. 너 요즘 소식이 어떠냐 하는 얘기는 너 요즘 음양지사가 어떠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식이라는 글자 이렇게 쓴 것이 뭐냐면 여기에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는 뭐냐? 음을 기준으로 말하면 양은 동하고 음은 가만히 그치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식은 휴식을 한다는 식자의 의미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식자는 우리 자식이라든가 이렇게 이건 증식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식자는 가만히 그친다는 식자의 뜻도 되지만 증식한다는 그 식자의 의미도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대개 우리가 한자 같은 것이 한 글자에 한 가지 뜻 갖고서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파생도 하고, 그런데 간간히 이런 글자들은 두 가지 뜻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뜻을. 그래서 우리 24절 나눌 적에 자오, 묘, 유, 여기에 묘는 춘분이고 여기 유는 추분이죠. 추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24절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지와 이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 분자는 나눌 분자예요. 음양이 똑같이 나눠져 있다 이 얘기예요. 예. 추분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사립이 들어가요. 사립. 그러니까 여기 간에 여기 입춘이 들어가듯이 여기 24방우에 우리 손에 입 하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고뇌. 여기에는 입추. 여기 술건해 하는 요 자리에 여기는 입동. 이렇게. 8괴의 한 곳에 이렇게 한 가운데에 여기는 감괴가 여기 세 방울을 건너뛰고 있고, 여기는 간괴, 진, 손, 이, 곤, 태, 건, 이 8괴가 이지, 이분, 사립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죠. 이걸 하나의 마디로 봐요. 마디.
그래서 이건 하나의 마디잖아요. 마디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 풍속에도 보면은 아니 남녀 결혼식 하는데 에? 여기 팔절이를 갖다가 결혼 날짜로 택하면 어떻게 되었어요? 끊어지라는 뜻 아니고 에? 그래서 결혼 날짜에 이런 팔절이를 갖다가 날짜로 택하게 되면은 흉하다라고 해가지고 기피를 하는 겁니다. 공부할 적에는 괜찮죠. 공부하는 날로 택하는 것은 괜찮아요. 예? 그러나 결혼이라든가 좋은 어떤 경사스러운 그런 어떤 행사를 할 적에는 이런 팔절이를 갖다가 기피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사립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여기 이제 입춘 다음에 우수, 경칩, 춘분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입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봄 기운이 들어섰다 얘기예요. 여기서 봄 기운이 들어섰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인해서 비가 이제 곡식에게 이게 이제 만물을 참 생하게 하는 비가 이제 내린다라고 해서 이날 이제 우순날에는 대동강물도 풀린다라고 하죠. 삼천리 강토가 이제 다 봄이 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우수예요. 그 다음에 요 간목에서 이제 경칩이 이루어지죠. 경칩은 놀랄 경자에 칩거할 칩자죠. 잡을 집자에다가 벌레 중자 쓰죠. 네, 경칩. 우레가 땅 속에 있다가 이제 분출을 하니까 땅 속에 있던 벌레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깨어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소생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경칩, 춘부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을목자리에 가서는 청명이 나오죠. 청명. 여기 청명은 맑을 청자에다가 밝을 명자예요. 이게 뭐냐면은 날씨가 맑고도 밝다 이런 얘기예요. 깨끗하고도 밝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 포태법에서 얘기하면은 어머니 몸에서 출생한 뒤에 애를 깨끗이 씻기죠. 목욕시키죠.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을 깨끗이 하는 그때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 진토에서 이제 고구, 우리 곡식곡자, 곡식에 맞는 비를 내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곡식에 이로운 비를 내린다. 이게 용이 이제 승천해가지고 비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파는 여기서 이제 여름 기운이 들어서는 것이죠. 여름 기운이. 그 다음에 사에서는 이제 소만, 작을 소자에다가 찰만자를, 아이고 뭐냐 이게, 왜 내가 이 풀조자를 썼냐. 풀조자를 빼고 소만, 찰만. 근데 여기가 저기 뭐야 12직신으로 볼 때는 이게 중천건인데 여기가 충천건월달이에요. 4월달. 네? 여기는 음이 하나도 없고 순양인데 그런데 왜 여기다가 음이 가득 찼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냐는 얘기예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는 늘 음양이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 드러나는 현상으로는 바깥 기운이 따뜻하고 찬 기운이 속에 들어가고 하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알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옛날 선현들이 여기다가 여기 순 음이잖아요. 참 순양이잖아요. 그러면 음이 이때는 음이 없네라고 이렇게 오해할까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표기를 한 거예요. 음으로 꽉 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때요? 우리 12지지 중에
뱀을 놨죠? 뱀. 다른 데는 다 이게 음효가 있어요. 음효가 있는데 여기는 음효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여기는 다리가 없는 뱀을 놓은 거예요. 그러나 입안에 혓바닥이 두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음을 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뱀을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 놓은 겁니다. 우리 제사 사자를 이렇게 써요. 보일시변에다가 요 사자를 이렇게 써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응? 이때에는 음은 다 지금 자취를 감췄고 양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뭐냐면 조상은 다 땅속에 묻혔지만 후손이 그 조상의 덕을 정신을 계승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라고 하는 글자가. 여기 사자가 요 뜻을 취한 거예요. 저 음의 어떤 그 정신을 양이 계승한다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 사자가. 그 다음에 이제 망종하죠. 망종은 풀초에다가 망할 망자에다가 시종자를 썼어요. 시종. 요건 무슨 뜻이냐면 요 망자는 이게 까끌하기 망자예요. 까끌하기 망자고 종자는 심는다라고 하는 이 종자입니다. 심을 종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요건 보리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 요건 쌀 갖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보리가 익어서 이제 배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까끌하기 망자를 쓴 것이고 한편으로 이제 모종을 심는 그 시절이기 때문에 요 종자를 붙인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뜻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망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지. 이제 여름이 이제, 더운 열기가 이제, 이르는 자리죠. 그러나 이때에는 또한 음기가 이제 서서히 생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쓴 것은 뭐냐면 음기가 이제 천천히 생긴다라고 하는 그 뜻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하지라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소서, 대서가 나오죠. 소서, 대서 이렇게. 이건 더울서자지요. 날일자에 놈자자를 쓴 거예요. 여기 놈자자는 사실 이게 늙을 노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기가 이제 늙었다 얘기야. 열기가 이제 치성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그래서 소서라는 말과 대서라는 말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소서, 대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7월달 들어서면서 입추라고 하는 것이죠. 입추, 가을 기온이 들어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이게 더울서자를 쓰기 때문에 이때가 오곡백과를 다 태워 막 죽일 듯한 그런 기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6월달을 우리는 염천이라는 말 써요. 이 불꽃 염자에다가 하늘천자. 모든 걸 다 태워버릴 듯한 그런 기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이때에 이 불기운이 성하지 않으면 또 가을이 이 결실을 맺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을은 금기운으로 결실을 맺잖아요. 그래서 이 뜨거운 염천 더위에 이 뜨거운 불로 금을 갖다가 녹이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혁의 의미예요. 종혁. 쫓을 종자, 바꿀 혁자. 뭘 바꾸냐? 쇠의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녹여가지고. 그래서 우리 민간 풍속에서도 요때에 삼복제를 두죠. 그죠? 네. 하지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는 경금. 경금. 이게 일곱 번째 천간경자죠. 일곱 번째 천간경 하면서도 요 경금을 고칠경 이렇게도 얘기해요. 고칠경. 왜 여기 이걸 고칠경자라고 썼느냐? 봄에는 목기운으로 만물이 막 팽창을 하는 거예요. 발산하고. 팽창하지만은 여기 경금 요 자리에 와서는 팽창하던 기운이 이제 수축을 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양기가 음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금을 고칠경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칠경.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로부터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해요. 팔자를 칠자로 고쳐라 이렇게. 그 얘기가 뭐냐면은 선천시대에는 천도에 의존했지만은 후천시대에는 이제 인간의 노력으로 다 팔자로 고치는 때다 이런 얘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후천시대에는 그저 앉아서 때만 기다리고 하는 그런 이제 시절의 후천시대에는 이제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사람이 노력해서 자기 명도 고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요즘 시대에 어때요? 막 성형수술 막 해가지고 개운도 하고 그렇잖아요. 아마 이 경금 기운이 들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래서 여기에 세 번째 오는 경일, 경금. 경금을 여기 미토가 있는 요 자리. 요 미토가 뭐냐면은, 말하자면은 이게 땅도 되지만 달리 말하면 이게 주물이에요, 주물. 쇠를 담는 주물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안에다가 쇠를 갖다가 집어넣고 불을 막 한껏 지펴야 될 거 아니에요. 곧장 지피면 안 되고 주물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금을 갖다가 쇠를 녹여야 내가 귀고리도 만들 수도 있고 팔찌도 만들 수 있고 다 그런 거죠, 이게. 종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불기운이 있어야만이 종역할 수가 있다. 그것이 한 번, 두 번 해서 두 번째 경일 다음에 요 입추가 지난 여기 그 다음에 이 중복 다음에 또 다시 이 오는 경일이 입추 전이면은 한 번 건너뛰라는 얘기. 그래서 월복이라는 말 나와요. 뛰어넘을 월자. 그래서 입추가 지난 뒤에 오는 첫 경일. 요때가 이제 말복이죠. 요때가 지나야만이 금기운이 이제 들어선다 이런 얘기예요. 금을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금을 쓸 수가 있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추 다음에 이제 처서가 오는 거죠. 처서. 이게 뭡니까? 처자가 가만히 그쳐 있는 뜻이죠. 그쳐 있는 뜻이에요. 이제 더위가 더 이상 진전이 못 되고 가만히 그치는 거예요. 네, 이거 처서가. 네, 그 처서라는 말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백로가 나오죠. 백로. 여기 이제 이슬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한다. 거기에 이제 비우변에다가 길로자를 쓴 거예요. 어느덧 이제 바람이 선선하게 불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길 옆에 이슬이 맺히고 그렇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백로예요. 백로 추분, 이게 이제 8월 달이죠.
그 다음에 할로, 예. 찰 한자, 찰 한자에다가 이슬로자를 썼죠. 할로. 이 백로가 더 추워져서 이제 찬 이슬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더 추워지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서리가 내리는 거예요. 상강. 여기 비우변에다 볼상자 썼네요. 이게 무슨 뜻일까? 비우변에다가 볼상자를 썼다. 내릴 강자. 이게 뭐냐면, 이 물이 본래 무슨 색이에요? 네? 투명. 투명한 색인데, 우리 백색이, 그걸 투명한 것을 백색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자, 투명한 것도 물이지만, 백색을 띈 것도 물에 색을 드러낸 거예요. 요 투명한 요 이슬이 색깔을 띠므로써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흰색, 서리가 내린 걸 이제 보인다는 얘기예요. 예, 요 비가 얼어가지고 이제 점점 얼다 보니까 서리가 된 거예요. 흰색으로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볼상자 쓴 거예요. 눈에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리가 내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리가 더 이제 지나치니까 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한, 대한 이렇게. 소한, 대한 이렇게. 여기는 완전히 어른 자리로 말했죠. 그러니까 이슬이 서리가 되고 서리가 눈이 되고 눈이 얼음이 되고, 그죠? 그러다가 다시 이 물이 다시 이제 풀리면서 만물을 생하게 하는 비가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요 24절기가 물이 한 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물이 한 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첫 시작처를 요 입춘으로 잡는 겁니다. 입춘 잡아서 요 입춘 우수, 이렇게 입춘 우수. 여기 24절기지만은 이 절기 중에는 요 24개 중에는 절기와 중기가 있는 거예요. 절기와 중기가 있다. 그죠? 절기와 중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 요 입춘은 양력으로 말하면, 요건 양력 기준이니까, 양력으로 말하면 2월 4일 내지 2월 5일이에요. 그때로부터 입춘이 돼가지고, 요게 이제 하나의 마디가 되기 때문에 요걸 절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춘은 정월달 절기가 되는 것이고, 우수는 요게 이제 한 달 중에 여기 반이 여기 지나가서 이제 우수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중기라 하는 거예요. 우수는 정월달 중기가 되는 겁니다. 경칩은 2월달 절기죠. 춘부는 2월달 중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절기는 여기 마디를 삼기 때문에 입춘, 경칩, 청명, 입하, 요건 하나의 이 달로 마디를 딱딱 삼기 때문에 절기라 하는 것이고, 여기 우수, 춘분, 고구, 소만, 요것은 그 중간 정도에 오기 때문에 중기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게 대개 15일 간격으로 15일 간격으로 이렇게 마디가 된 것이죠. 24절기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건데, 요 한 일기에 3후가 있어요. 3후. 5일마다, 5일마다 기후가 이렇게 바뀌어진다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3후씩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1년을 보면은
24절기 곱하기 3 하면 72후가 있는 거죠. 72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장날 쓰는 걸 보면 어때요? 뭐 51장이 있고 뭐 49장이 있고 뭐 38장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5일마다 이렇게 장을 열잖아요. 5일마다. 왜 그러겠어요? 5일마다 새로운 농산물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예. 후라는 개념이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요 24절기 우리 이제 명리에 입춘을 기점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뭐 이제 한의에서는 대한으로부터 또 이렇게 잡기도 해요. 516에서는 어떤 사람은 이 자월달부터 이렇게 그냥 막 음양이 변화하는 시점을 잡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 좀 지나친 억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요 24일기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태양이 돌고 달이 도는데 우리가 윤달을 두는 이유가 윤달을 두는 이유가 태양과 달이 이렇게 서로 돌면서 때로는 음력 달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려나요? 음력 달이 이렇게 왔는데 거기에 양력에 그 달이 오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윤달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윤달 처리하는 법을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무중치윤이다. 중기가 없는 달에 윤달을 둔다 이런 얘기예요. 네? 아까 말하는 중기가 뭡니까? 요 우수, 춘분, 고구, 소만 이게 다 중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력에 달이 왔는데 여기에 그 음력달에 예를 들어서 정월달에 왔는데 그 정월달 중에 요 우수가 없는 때가 있어요. 그때 윤달 두는 거예요. 네. 윤달이 어디 달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음력달에 예를 들어서 3월달이다 하면 3월달에 청명과 고구가 있는데 이 고구가 그 3월달에 없는 거야. 들어있지 않는 거야. 그때 윤달 두는 거예요. 윤달을. 그걸 이제 무중치윤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중치윤. 그래서 음력과 양력과의 이 불균형, 부조화를 윤달을 둠으로 해가지고 그걸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달은 대개 3년에 한 번 윤달이 들어오고 5년에 또 한 번 들어오고 그래서 19년도에 윤달이 7번 돌아온 겁니다. 윤달이 7번 돌아와요. 근데 여기서도 이게 맞추지를 못해요. 여기서도. 그래서 요걸 이제 일장이라고 해요. 요 일장. 우리가 이 천문 용어에서
일장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도 정확하게 시각이 이렇게 딱 맞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19년마다 한 번씩 바꾸면 되지. 근데 여기서도 잘 안 맞기 때문에 요게 4장을 지나서 76년에 이르러서 또 맞추는 거예요. 거기 차이 나는 것들을. 이걸 일부라고 해요. 부. 근데 여기서도 못 맞추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20부를 지나서 또 맞춰요. 그래서 이걸 일통이라고 해요. 여기 부라는 글자 쓰고, 여기 20부가 지나서 일통이라는 그런 용어를 써요. 근데 여기서도 미세한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3통을 둠으로 해서 이제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 말하자면 요 4장 20부 3통 이렇게 곱하다 보면은 4560년에 이르러서 그 미세한 차이를 또 맞추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에 시간이 차이가 없겠어요. 날짜가 차이가 없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 천지가 운행하는 바에 사람이 부합하고자 하는 건데, 그 부합시키기 위해서 우선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절기와, 또는, 음력, 달차고 기울어지는 거기에 시간차를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윤달을 두고 또 이와 같은 식으로 그냥 오랜 시간을 두고서 이렇게 계속 맞춰 나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고 또 천지 사이에 우리가 기운을 갖다가 이걸 또 그 기운에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윤려제도도 만들고 그렇죠? 예, 이 소리를 통해서 기운을 소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천도에 부합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모든 제도, 모든 사상이 다 이 윤려를 바탕으로 해서 제도,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정했어요, 제도를. 우리는 지금 이 사주 같은 것을 단지 연월일시의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윤려, 이 소리법으로서 또 길흉을 이렇게 추론한 것이 뭐냐면 나붐오행이에요. 나붐오행. 근데 옛날 우리 자평 선생의 그 일간 위주의 이 간명법은 단순하게 이렇게 보던 바였지만은 그 이전에는 나붐오행으로도 이렇게 인간의 길흉을 추론을 했던 겁니다. 나붐오행. 근데 지금은 나붐오행 별로 안 쓰죠. 그죠? 연애자평이라는 책을 보면은 거기에도 잠깐 소개는 했어요. 나붐오행으로. 연월일시를 갖다가 나붐오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잠깐 소개한 대목은 있는데 그전에는 그걸 많이 썼죠. 그걸 많이 썼어요. 삼명통이라는 책을 보면은 나붐오행 갖고서 인간의 그 사주를 갖다가 규명을 하고 그렇게 또 해왔어요. 지금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게 했죠. 복잡하게. 지금은 일간 위주로 봤지만은 옛날 고법사주에서는 연간을도 보고 일간도 보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영향이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사람의 영향이 나 혼자만 갖고 세상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조상의 음덕도 있잖아요. 그 연주가 바로 그거예요. 연주가. 그래서 우리 사주 중에
연월이, 연하면 월이 따라가는 거고, 일하면 시가 따라가는 거니까, 연월을 보고서, 아, 조상의 음덕을 받았다. 이렇게 추론하는 거예요. 연월은 나쁘지만은 일과 시가 좋아. 그러면, 아이고, 당신은 자수성가한 사람일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조상은 덕은 못 보고,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포태법도 여기서는 그 양포태만 쓰고 이렇게 했지만 거기서는 양포태, 음포태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나부 모양도 보고 다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되어버렸구나.